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뭘 할 거냐 하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죠? 콩을 했습니다. 그죠? 콩을 하고, 그 다음 옥수수 했죠. 그죠? 옥수수는 영어로 콘 또는 메이즈 라고 합니다. 근데 콩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어서 지금 잘 나오나? 잘 안 나오네. 자, 콩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일단 우리 한국에서는 장유콩이다. 장담는 콩이다. 두 번째는 나물콩이다. 세 번째는 밭밑콩이다 하는 걸 공부를 했죠. 그죠? 이게 무엇이? 좀 위로 봐야 되는데 밑으로 자꾸 보고 있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밭밑콩까지 했죠. 그 다음 최근에 미국은 최근이라기보다 한 15년, 20년 정도 됐죠. 네 번째는 기름콩을 이제 육성을 품종을 만들었죠. 그래서 콩에서 이제 기름을 착유를 할 때 60% 정도의 기름을 짤 수 있는 기름콩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이 외에 이제 콩과라고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팥 앙금 내는 팥 있죠. 팥, 완두, 녹두 이런 애들이 전부 뭐다? 콩과에 포함된다. 그래서 콩과의 특징은 가장 핵심이 뭐다? 통상적으로 약간 둥글거나 약간 타원형이라도 좀 길쭉한 형태, 완전한 동그란 형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핵심은 뭐다? 프로테인이다.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다. 이렇게 과거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기름콩 그리고 또 콩나물을 만들어 먹는 것은 이 콩나물을 간단히 보면 콩이 있으면 수분을 가한다. 그죠? 수분을 가하면 뭐가 내린다? 이렇게 발화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요 형태에서 본엽이 나버리면 콩나물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트 빛을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콩나물을 담글 때 콩나물 시루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큰 통에다가 이제 콩을 이렇게 밑에 채반을 이렇게 놓는 거죠. 넣고 콩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제 콩나물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방바닥에 실내 온도는 얼마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25도씨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도씨 해도 되긴 됩니다. 단 온도가 너무 낮으면 뭐 한다? 발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콩나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25도씨 내외로 유지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콩을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과거에는 삼배 같은 걸 이렇게 덮어두었어요. 덮어두니까 이제 한 번씩 물을 줍니다. 이렇게 물을 주니까 어때요? 얘가 이런 식으로 발화를 하겠죠. 발화를 하면 길쭉하게 이렇게 자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콩나물이 쫙 자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콩나물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콩나물에 소위 발이 많이 내린 게 있고 발이 거의 없는 게 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품 가치로 보면 어떤 게 상품 가치가 더 있을까요? 발이 거의 없는 것, 발이 많은 것. 소위 뿌리가 많이 난 것, 적게 난 것. 상품 가치는 발이 없는 것이 상품 가치가 높아요. 현재에서. 왜? 콩나물은 주로 사용 용처가 어디죠? 콩나물 어디 있습니까?
뭐 하는데 콩나물 쓰냐고. 주로 집에서 나물용으로 무침으로 많이 쓰죠. 그죠? 우리는 관계없는데 요새 그 MZ 세대들은 콩나물에 뿌리 잘 안 먹어. 그죠? 그 다음에 1번 무침. 집에서 이제 소위 참기름하고 참깨 좀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간장하고 소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걸 뭐라 그러지? 고기하고 뭐 같이 하는 거 있잖아. 생선. 생선하고 맹태도 가능하고, 아구 있지, 아구. 처음 들어? 아귀라고 하죠. 그 아구찜 할 때 주로 많이 쓰죠. 근데 이런 애들은 통상적으로 어떠냐면 홀쭉한 게 아니고 약간 통통해야 이 식감도 좋고 소비자 기호도가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그 아귀찜. 아귀찜이 표준어인지 아구찜이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구찜으로 합니다. 아구.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저녁에 엄마 아버지 술 마시면 주로 새벽에 엄마가 뭘 해준다? 콩나물국을 끓여주잖아, 주로. 그죠? 거기에 또 많이 쓰인다. 이런 애들은 사실은 콩나물국에 쓰이는 콩나물은 발이 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건강 기능성 쪽으로 보면 발이 있는 게 좋은데, 이제 MZ 세대들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콩나물을 만들 때도 발을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발이 많고 어떻게 하면 발이 적으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산업화하는 과정이죠. 여러분 실제 콩나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양이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에 발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자, 우리가 토양에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했어요. 파종을 하고 복토를 일단 했죠. 그러면 수분이 많으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수분이 많으면 물에 잠기 다음에 얘가 숨 쉬려고 요렇게 새순을, 싹을 먼저 내겠죠.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 차도로 뿌리가 먼저 나오겠죠. 어린 뿌리, 유근이라고 하고, 유로 먼저 나오는 것을 유아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유근이 먼저 나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할 때고, 수분이 많을 때는 유아가 먼저 나온다. 왜? 숨 쉬려고 그러한다, 이 얘기죠. 요 특성을 이용을 딱 하면 콩나물에 발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콩나물국을 끓이는, 주로 연세가 드신 분 위주로 한다고 하면 발이 좀 많아야 되겠지. 그러면 물을 자주 줘야 될까요? 가끔씩 줘야 될까요? 가끔씩, 한 번씩, 얼마만큼? 2, 3일에 한 번씩 주면 됩니다. 근데 발이 거의 없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줘야 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과거에는 이 물조리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가지로 그냥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이 스프레이가 다 있기 때문에, 또 자동 관수 장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업행으로 많이 한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기농기촌 하신 분들은 크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내 먹을 것, 이웃이 나눠줄 것 정도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시루에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건 아니다. 내가 그래도 기농기촌에 했지만 내가 콩을 재배를 많이 하니까 이만한 면적에 어쩌다 보니 또는 계획적으로 땅이 내가 1헥타르 생겼다 하는 거예요. 1헥타르가 가로 100m, 세로 100m죠? 100m, 100m, 10,000제곱미터죠, 그죠? 10,000제곱미터의 면적에 콩을 내가 재배를 하게 됐어. 그럼 콩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팔면은 1kg에 얼마? 1kg에 5,000원 정도 합니다. 5,000원에서 10,000원 할 때도 있지만 평균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가 콩을 이렇게 재배를 했다. 그죠? 장류콩을
일단 재배를 했다. 아니면 콩나물 콩을 재배를 했다 하면, 자, 그러면 시바르당 300평당이죠. 시바르는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에 한 300kg 정도 생산합니다. 그 300kg 하니까 만 원이면 3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1헥타르면 3천만 원이죠. 그죠? 3천만 원의 조수익을 얻었다. 만 원 하면. 근데 여기 5천 원 하면 1,500만 원이죠. 말 그대로 돈 안 되는 겁니다. 농사는 거의 돈이 안 돼. 바로 다이렉트로 지었으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야, 이게 1,500만 원 가지고 1헥타르에 내가 재배했는데 1,500만 원 가지고는 내가 투입비가 보니까 거의 한 5, 600만 원 들어버렸어. 그럼 1,000만 원 남아요. 그죠? 1헥타르. 가로 100m, 세로 100m 되는 땅에 1,000만 원 남았다 이거지. 이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쓰면 시골에서는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치를 높여보자. 뭘로? 어떻게? 가공을 한다. 가공. 가공하면 첫 번째 뭘 한다? 된장 사업을 할 수 있겠죠? 된장. 두 번째 나는 된장보다 콩나물을 해서 어린이 급식에 활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느냐? 최소 2배에서 5배까지의 가치를 업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다? 6차 산업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차는 뭡니까? 1차 플러스 2차 플러스 3차는 6이 되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해도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뜨고 있는 것이 6차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만 해서는 경제성이 아예 거의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공까지 해서 가공하는 것은 2차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유통까지, 서비스까지 가는 것을 3차 산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농업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6차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6차 산업 활성화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재배하는 면적은 1헥타르지만 내가 된장 담는 기술 또는 청국장 있죠? 청국장 발효시키는 기술을 노하우를 아주 특별하게 가지고 있다 하면 어때요? 이 기술만 청국장만 잘 만들어도 이게 이제 하나의 사업화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진주 칠암동 동진로 여기서 1헥타르를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면 어때요? 계속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죠? 요즘 이제 마케팅 하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너무 많다는 표현보다는 아주 많아요. 다양해. 그런 능력들을 잘 발휘하면은 내 주변의 이웃이 칠암동 전체 아니면 진주시 전체 아니면 경남도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콩을 활성화시킨다. 메밀을 특화시킨다. 메밀 하면은 강원도가 유명하죠. 그죠? 봉평 유명하지만 지금은 춘천 막국수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 경남 같으면 막국수 있죠? 메밀국수. 일본말로 소바란 걸 해서 지금 어령소바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 특화를 시킬 수 있는 품목들이 이 작물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콩에 관해서는 요 정도. 그 이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부 만드는 거하고 다 배웠죠. 그죠? 다 배웠습니다. 그죠? 기름 짜는 거, 착유하는 것까지 다 했고. 그 다음 옥수수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옥수수는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거하고 또 뭐 하는 거? 사료용으로 하는 거 두 가지를 했습니다. 식용으로 하는 거는 주로 뭐다? 이 찰 옥수수입니다. 찰. 그러니까 먹었을 때 약간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그러한 맛을 내는 옥수수가 잘 팔린다. 그럼 옥수수 하면 유명한 곳이 강원도인데 지금은 이제 강원도가 예를 들자면 홍성, 강원도 홍성 찰 옥수수 하면 아주 유명해요. 그러면 옥수수 중에서도 품종이
1미찰, 이게 가장 맛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옥수수는 재배를 해서 이제 찰 옥수수로 먹죠. 통상적으로 먹지만 또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또 기능성으로 해서 옥수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포엽이라 그래요. 둘러싸고 있는 잎, 요 아래쪽이 좀 굵어야 되는데, 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포엽, 둘러싸고 있는 잎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 수염이 나요. 근데 실제 이제 알갱이는 요렇게 달려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줄별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한 줄에 평균 요 길이가 20개에서 25개 정도 되죠. 그러면 요 한 사이클 돌면은 보통 10개에서 15개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러면은 요게 가장 미니멈으로 하더라도 200개죠. 가장 맥시멈으로 하면은 15개, 20개 보면은 거의 한 500개, 그죠? 한 500개, 500립 정도 된다. 많게는 뭐 800립, 1000립도 되지만 평균 한 4, 500립이 된다. 그러면 4, 500개의 하나의 옥수수, 하나의 립마다 수염이 다 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암술입니다. 암술. 그럼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겠죠? 옥수수 뿌리는 이렇게 나죠? 이렇게 납니다. 어쨌든, 수염 뿌리로 이렇게 나죠? 요 가운데 하나 나지만, 이렇게 수염식으로 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자, 여기서 수염이 난다 하는 것은, 요 수염은 암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쭉 자라서, 줄기 끝에 보면, 여기 이제 수술입니다. 수술, 타설링이라고 하는데, 수술의 꽃가루가 쫙 내려서 암술 주둥이에 앉아서 뭔다? 수분이 이루어지고 수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X, 그죠? X하고, Y하고 만나서 이제 X, 우리가 성염색체로 보면 XX가 되고 또 XY가 되고 하는 것이 성염색체인데, 여기서는 이 꽃가루가 이렇게 내려앉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수술이 요 암술보다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먼저 성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수술 꽃밥이라고 하는데 먼저 터져버린다. 그러면 암술하고 소위 수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한 몸에 식물체 하나에 암술과 수술이 다 있다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자웅동체라 하죠. 그죠? 그죠? 자웅동체면 자가 수분이 되어야 되는데 자가 수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옥수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옥수수 종자를 만들 때는 여기에 이런 애가 있으면 다른 애가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량이 엄청 많이 나는 거다. 이것은 병에 아주 강한 거다 하면 이것을 심는 시기를 달리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달리 한다. 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숙기가, 익는 시기가 똑같다라고 가정하면은 교미를, 소위 교미가 아니고 이제 식물은 교잡이라고 하죠. 교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묻히겠다라고 하면 얘를 한 4,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늦게 심어야 되겠죠. 빨리 심으면 꽃가루가 다 떨어져. 이게 못 가. 자가 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것을 한 5일 정도 늦게 심는다는 거죠. 요거보다. 요것은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6월 1일은 아니죠. 옥수수는 남부지방에서 5월 1일 정도 심는다고 하면 요것은 5월 한 8일 정도 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잡을 하게 되는데, 그럼 교잡은 누가 시키느냐? 교잡 시키는 애가 누구예요? 우리가 옛날에 결혼할 때 그냥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 못하죠? 길거리에 만날 수도 있지만 중매정이가 있다, 그죠?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람이고, 그 다음 벌이고, 나비고, 이런 애들이 중매정이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딸기 재배한다, 오이 재배한다, 토마토 재배한다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요? 벌이 있죠. 벌. 그 벌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이 꽃가루를 묻혔다가 암술에 옮기고 해서 수분을 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드 조건에서, 야외 조건에서 이 중미쟁이 역할을 하는 애들이 뭐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의해서 교잡하는 것을 이걸 풍매화라고 하거든요. 풍매화. 그 다음에 벌, 나비 이런 애들은 충이죠. 충매화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옥수수 같은 이런 애들은 성숙 시기가, 개화 시기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이 한 몸에서 교잡을 못하는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타가 수분 식물이다. 아니면 타가 수분. 중매쟁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농촌진흥청에 연구사로 가거나 아니면 연구원 교수로 가서 내가 연구를 할 기회가 생긴다 하면 나는 옥수수 육종 하겠다 하면은 옥수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요즘 종자 종묘 회사에서도 만들죠. 그럼 이런 신품종을 하나 멋진 걸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바르당 300평당 시바르당 5톤 생산되는 것을 20톤 생산되게 하는 아주 슈퍼 옥수수로 콘을 만들었다 하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혁명.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 지금 지구 인구가 2050년 되면 거의 100억에 도달합니다. 그럼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도 어때요? 지금 80억 조금 넘죠. 그 중에서 약 20억 인구가 하루에 세 끼를 못 먹습니다. 먹고 싶어도 없었어. 식량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것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육종입니다. 그 육종 하나만 종자만 만든다고 다 되느냐? 아니더라. 뭐가 있어야 된다? 재배하는 재배 기술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된다. 토양, 비료, 관리법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어우러져야 된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느냐? 아니더라. 뭐가 받쳐줘야 된다? 이 환경이 중요하더라. 옥수수를 이만큼 생산했는데 나중에 태풍이 불어서 다 넘어가 버렸어. 그럼 끝난 거예요. 비가 계속 와버렸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트라이앵글로 해서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재배 기술이 있고 1번.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품종이죠. 그죠?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 다른 말로 진이라고 유전. 세 번째는 뭐다? 이 환경입니다. environment. 재배는 cultivation이죠. 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로 해서 하나라도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이 수량은 이렇게 찌부라든다 이 얘기예요. 또 요만큼 될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로 다 맞춰줘야 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우리가 본 것이 뭐다? 콩하고 옥수수에 관해서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배에 관한 특성. 그러면 우리가 재배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뿌려서 발화를 해서 출현해서 그 이후에 본엽이 나오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경제성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 콩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두부가 빠졌죠? 그죠? 장류콩은 두부 만드는데 많이 쓰잖아요. 또 된장, 청국장 만드는데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콩에 관한 연구, 그리고 콩에 관해서 경제성은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옥수수에 관해서는 그럼 콩하고 옥수수는 주로 언제 심느냐 하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콩은 통상적으로 남부지방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한 번 딱 재배하면 5월 20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5월 20일 날 심는다. 그 이모작 하면은 그러니까 보리나 밀 같은 걸 재배를 하고 이제 콩을 심는 다음에 6월 20일, 30일까지도 남부지방은 충분히 가능해요. 7월 달에 파종을 하면 수량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한 뭐 20일까지 보러고하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4월 1일 날 심는 건 뭐고 5월 20일 심는 건 뭐냐 차이가 4월 1일 날 좀 일찍 심으면 장점이 바이오매스 소위 지상부 잎이라든지 줄기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 하는 키가 크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심으면 키가 작아요. 작고 수량이 이제 적죠. 그래서 이것을 사료작물로 이용할 것 같으면 빨리 심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밭에만 주로 옥수수나 콩을 재배했지만 지금은 뭐 한다? 논에다가 콩과 옥수수를 재배한다. 그죠? 왜? 지금 쌀이 남아도니까 논에다가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재배한다 해서 요즘은 이게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부 하시는 농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료용으로 본다면 아까 찰옥수수 얘기는 했습니다. 그죠? 예. 저기 홍천 얘기도 했고, 우리 경남으로 보면 고성이 이제 찰옥수수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고성 쪽에 길가 쭉 가다 보면은 여름 되면 옥수수 많이 이제 이 파라솔 위에 딱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 5,000원, 뭐 5개 10,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레시피가 똑같아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고성구 농업기술센터에서 표준화 딱 해가 했어요. 재배하는 것도 그렇고 품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맛이 똑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특화가 된다. 특화. 그래서 고성하면 이제 고성에는 해산물도 많이 나오지만 쌀도 유명하지만 옥수수가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아이디어, 한 사람의 노력이 월등하면은 특출하면은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힘을 딱 보태면 뭔가를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이 현실이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옥수수는 그러하다. 그럼 파종은 언제 하느냐? 그렇게 한다. 파종 방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지우고 그냥 갑니다. 파종 방법은 이제 옥수수는 이렇게 1 내지 2립 정도씩 한 주에 파종을 하는 거죠. 요 이제 조관은 얼마냐면 줄 간격이죠. 줄 간격은 5, 60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빨리 심느냐, 늦게 심느냐. 빨리 심을 때는 넓게 심니다. 왜? 바이오매스 지상부 수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70cm를 넓게 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비료를 많이 준다든지 할 때도 넓게 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야 파종 시기가 좀 늦었다. 나는 전작물로 뭔가를 재배를 했어야 됐다 해서 옥수수를 5월 20일에 심었다 하면은 얘는 기본 영양 생장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못 큰다. 지상부 많이 못 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 좀 서물게, 그죠? 밀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한 60cm는 50cm 조간으로 하고, 주간은 얼마냐? 보통 20에서 30cm 정도로 알아서 조절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콩도 요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콩은 2 내지 3립을 파종을 합니다. 한 주에. 옥수수는 1 내지 2립을 파종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옥수수를 내가 심었는데 아주 여기에 발화율을 내가 알 수가 없어. 발화율. 자, 발화율이란 예를 들어서 100개를 심었는데 100립을 심었는데 80개가 나면 80%의 발화율이 되겠죠. 50개가 나면은 발화율이 50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즘 종자종묘 회사는 모든 걸 다 평가를 해서 거의 95% 이상 발화율 다 되는 걸 합니다. 다 적어놨어요. 표면에 적어놨는데 내가 자가 채종해서 그렇게 사용한다 하면 이거는 꽝 될 수 있어요. 꽝. 무슨 말이냐면 옥수수를 얘기를 했죠. 옥수수는 아까 어떤 성 식물이다? 자식성 아니고 타식성 식물이다 얘기했죠. 자기 식물체끼리는 교잡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다른 종하고 같이 교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잡종, 소위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이 잡종을 심어야 뭐 한다? 혈액이
아주 우수하고 생산량도 많아져요. 병충해 저항성도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자식성 식물이다. 한 식물체에서 암수가 다 있어서 서로 교잡을 해서 자식을 만들었다, 열매를 만드는 것은 세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죠? 그러면 옥수수 같은 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제성을 따진다면 타식성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잡육 중 한 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몇 잎을 파종해야 될 거냐? 요게 종자 가격이 하나에 한 5,000원, 10,000원 정도 한다라고 가정하면, 야, 이게 생산되는데 다 해보니까 10,000원 밖에 안 되는데 종자가 비싸잖아요. 그죠? 종자 한 잎에, 하나에 내가 비싸게 주고, 그럴 리는 10,000원짜리는 없지만, 좀 과장해서 10,000원이라고 합니다. 10,000원 주고 내가 사왔는데, 이 한 포기에 옥수수나 콩을 생산해 본들 다 해서 요게 10,000원 밖에 안 된다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1,000원이다. 1,000원짜리를 내가 사왔으면 적어도 요거는 한 포기 얼마가 돼야 된다? 최소한 5,000원, 10,000원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요걸 감안해서 종자가 비싼 거는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 파종량을 줄여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옥수수는 1, 2립이라고 했는데, 그럼 옥수수는 하나만 심는 거예요. 비싸면. 그 다음에 콩은 2, 3립인데 비싸면 어떻게 2개만 딱 심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계가 정확하게, 자, 옥수수는 거의 이런 형태로 생겼죠. 삼각형 비슷하게. 그럼 기계화해서 심는다고 하면 얘가 정상으로 나올까요? 2개씩 심으라 한다고 2개씩 심어지나요? 거의 맞췄지만 잘 안 돼. 어렵다 이런 거죠. 그러면 한쪽에는 1개 심기고, 한쪽에는 3개 심기고, 한쪽에는 2개 심기고, 한쪽에 1개 심기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이 소위 쪼그려 앉아서 심어 보세요. 관절 다 베리고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 그래서 대량으로 대면적으로 재배할 때는 사람 손으로 절대 안 한다. 뭘로 하느냐? 이 식물을, 작물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게 무슨 의미냐? 자, 봅니다. 자, 1개를 심으면 1개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이 3개 심은 거는 좀 적게 차지하겠죠. 개체당 하나로 보면은. 그러면 요게 상호 보정이 된다. 보정. 요 보정 효과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량이 얼마 났다, 뭐가 생산량이 얼마다 할 때는 한 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포기를 기본으로 해서 평균해서 수량이 얼마다. 그리고 가로, 세로 2m씩 각각 해서 소위 평뜨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지금까지는 그 콩하고 옥수수에 관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